그러면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공채가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지원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소서를 다 읽으시나요? 네, 다 읽습니다.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분의 자소서를 복수의 심사자가 이제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당연히 다 읽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 있고요. 다 읽을 수밖에 없죠. 혹시 오탈자 같은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탈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소서 안에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위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강남구 사람이다. 이런 멘트는 다 감점 처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뭐 부모 직업이 갑자기 명기가 된다든지 출신 대학이 이름 명기든지 그런 어떤 블라인드 항목이 명확한 것들은 다 감점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읽는 시간도 지원자는 굉장히 많지만은 저희가 자소서도 읽지만은 그 자소서를 또 분석한 그 AI 데이터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판단을 더 명확하게 과거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수의 어떤 그 심사자가 읽는다고 할지라도 또 개인의 편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객관화된 어떤 그 AI 평가 그 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은행도 채용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 읽어보시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5,000명, 2,000명 정도, 2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셨는데 그 자소서를 다 읽는데 한 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주요 키워드나 오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AI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최소한 사람이 열심히 중복으로 계속 보는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 분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항목에 1,000자를 써라 하면 한 몇 자 정도를 쓰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한 수준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자소서를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00%, 1,000자가 100%다면 대충 몇 퍼센트 정도까지 써주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나요? 당연히 저희는 꽉 다 채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읽을 게 어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글 쓰는 분량, 물론 뭐 퀄리티도 중요하지만은 분량 자체가 정성이고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꽉 다 채워주시면은 베스트입니다. 김 차장님도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서술형 있고 이제 약술형이 있는데 저희가 약술형과 서술형을 구분하고 약술형과 서술형에 대한 주제를 정하는 부분은 그 정도의 글자 수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100% 수준에 맞춰서는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자소서 심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자소서다라고 했던 사례가 어떻게 한 가지씩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았던 자소서보다는 좀 이제 아쉬웠던 자소서들이 좀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보통 은행권의 공채 시기나 수시 채용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국민은행을 지원하셨는데 뭐 하나은행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를 처음 딱 보고 문항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항목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항목이 4개면 3개는 굉장히 잘 쓰셨는데 제일 밑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저희도 계속 최종 제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정도는 입행하는 곳과 그리고 그 자소서를 끝까지 제출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자소서를 말씀을 드리면 경력직이신 것 같지는 않고 자소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대학교 4학년 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 전공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저희가 다른 주제로 이렇게 5가지, 6가지 이렇게 자소서 항목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향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개의 테마로 완전히 쭉 일관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하고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로 남달랐다고 좀 하는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그 면접관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은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쓰고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을 항상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서 지원자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복붙을 하더라도 가급적 복붙은 권하지 않지만 오탈자, 은행 이름 이런 것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 전형과 관련해서 사실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은행들이 일부 은행들이 이제 논술 시험을 봤는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상식, 그다음 금융경제 그리고 NCS, 인적성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인사 담당자로서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 감독분들 계시고 제가 이제 쭉 돌면서 필기 시험장을 보면요, 다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똑똑한 분들이라서 능력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준비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를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사서 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경제경영 상식이나 NCS의 어떤 문제 유형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지 본인이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탑시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탑시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꼭 한번 문제를 좀 숙지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은행 필기도 까다롭기로 또 유명한 은행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NCS에 있는 직업 기초 능력 외에 금융 영업 부분하고 디지털 부분 활용 능력을 추가로 그 문제를 한번 제출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은 NCS에 있는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거나 기초적으로 이해를 필요한 능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처음 출제되니까 이거 좀 당황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뭐 저희 쪽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온 거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문제로 봐서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있었던 반면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사전 내용이 별로 좀 적어서 좀 아쉬웠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필기 시험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금융권의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NCS나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필기 시험에 대해서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한번 예습은 하고 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몇몇 은행들은 이제 논술 시험을 부활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에 가서 다시 이제 논술 시험을 친다라든지 그런 어떤 시험의 어떤 유형의 변화가 있는데 한동안은 두 은행 모두 어떤 시험 유형의 변화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으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탑시트를 도입한 지가 지금 이제 2년 정도 돼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아직 뭐 올해는 뭐 여러분들 당황하실 만큼 변화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셨던 대로 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필기도 하던 대로 예. 변화가 없습니다. 필기랑은 이제 동떨어져서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격증 준비하면서도 약간 부담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면접의 얘기긴 합니다만 필기도 연결이 되니까요. 자격증을 땄는데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답을 못한다거나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격증을 딴 부분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되게 준비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과 연계돼서 면접이라든지 이것은 필기에서 특히 면접 같은데 틀렸다. 뭐 자격증 있는데 모르더라. 이런 부분들도 좀 감점의 요인이 되나요? 우선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면접관이 여쭤봤는데
이제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나으신 거고, 왜냐면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고 당장 지금 좀 잊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리커버리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것보다는 반드시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저는 꼭 한번 드리는 말씀이, 본인이 은행권을 지원을 하시면 시중은행 최근 3년 동안 채용 공고문 다 출력하셔가지고요. 거기에 그 우대하는 자격증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조금 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격증 중에서 이제 우대 자격증이 CDCS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에 가서 보면 앞으로 은행은 신용장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왜 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생각할 때 좀 유망한 자격증, 뭐 공부를 학생들이 이런 자격증이 좀 더 미래 전망성이 있다라는 자격증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과거 10년을 비교해 보시면 가죽했지만은 아마 모든 은행에서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아마 우대로 처음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CDCS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왜냐면은 신용장 거래가 준다고는 하지만 외환 거래, 수출입 거래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근 3년, 5년 어떤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반드시 보실 겁니다. 성향이. 그래서 데이터, 디지털, IT 쪽 자격증이 점점 우대가 강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자격증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보시면은 충분히 방향 잡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김명갑 차장님께서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라는 부분은 가지고 계신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고에는 해당 직무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그 우대하고 있다는 부분에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같은 분야 쪽에는 한 30개 정도의 자격증을 다 명시해서 우대한다고 이제 나와 있고,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개 정도 우대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꼭 필수로 있어야 지원을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해당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자격증이 없으셔도 합격이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너무 또 그렇다고 이제 그거에 몰두하시는 것보다는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까지 온 학생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렵게 자소서 이제 필기까지 통과한 상태다 보니까 간절함이 더 커졌고, 그래서 간절한 만큼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접인 것 같습니다.